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는 많은 국민들께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랑 속의 여당. 경랑 속의 여당. 대통령 직무 배제가 답인가?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대통령 직무 배제가 과연 옳은 답이냐? 정답이냐? 꼭 그것만이 이 지금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당 대표가 누구죠? 한동훈 대표. 과연 한동훈 대표는 꼭 이렇게 대통령이 어쩌다가 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서 그것이 사실은 성공하지 못하고 너무 어설프게 실패를 하지 못한 대통령의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 대표인 사람이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직무배제를 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이것이 과연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취할 수 있는 그런 행위냐. 거기에는 스님이 동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탄핵소추 발의돼가지고 참 대통령의 운명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순간에 지금 8석만 움직이면 찬성 쪽으로 움직이면은 이제 탄핵 소추가 결정이 되는데 그런 그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차라리 그 8석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어떤 밀당을 했으면 어땠을까? 여지껏 당대표가 되고 나서 대통령이 당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 따갑다. 당대표로서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당대표를 무시하고 패싱을 시킬 수가 있냐?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 나도 이제는 방법이 없다. 8석이라도 갖고 탄핵에 동참을 하겠다. 어떻게 할래? 이제는 좀 당대표로 인정도 해주고 당하고 좀 상의해서 국정을 살펴갈래? 어쩔래? 형님 어떻게 할라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대신 이 지금 비상계엄 실패에 따른 이런저런 내란죄까지 갖고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은 내가 총알바지가 되겠소. 내가 책임지고 하여튼 목숨을 걸고 내가 막아내겠소. 그러니 앞으로 당과 정이 하나가 됩시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약속한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 녹취를 합시다. 녹음을 합시다. 나는 이렇게 딜을 했다. 당도 위하고 대통령도 위하고 이 대통령이 가장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나는 대통령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또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나는 이런 딜을 했다. 약속을 했다. 대통령과. 그렇게 해서 밀당을 해서 차라리 발벗고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당대표로서 할 일이 있다면
나는 내가 지금 직을 걸고 하겠다. 안 되면 나는 물러나겠다. 깨끗하게. 이렇게 갔더라면 얼마나 멋있는 작품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분하고 한동훈 이 당대표하고 이거 인간관계가 살아오는 과정이 아무리 권력 아니라 권력 할아버지가 좋다 한들 그 끈끈한 인간관계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스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 팀에서 수사를 하고 형 아우했던 그런 돈독한 관계, 인간관계.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초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해서 키웠고, 뭐 키웠다 보면 좀 이상합니다만 사실은 그 직을 줘서 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또 이제 비대위원장을 만들었고, 총선 실패했다 그래서 정말 실패가 아니라 참패인데 그걸 무시하고 또 당대표가 되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이상한 카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카드 꺼낼 만도 합니다. 이 지금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보면 예산 깎아불지, 무슨 특활비, 특경비 예산 깎고 거기다가 또 뭐 수사 검사들 또 탄핵하지,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지.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운영을 하겠습니까? 어느 거 한 가지라도 트고 나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쫓는데, 아니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도 나가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건 정치입니다. 사람이 하는 정치인데 나라 살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입법 폭주, 거대 입법기관을 동원을 해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끔 하는 이러한 야당의 이 횡포에 대해서 반기를 대통령이 든 건 당연하다고 봐요. 해도 너무해. 스님이 볼 때도 해도 너무하면 좀 지나쳐요. 예산도 예를 들어서 뭐 10%를 깎는다거나 5%를 깎는다거나 20%를 깎는다거나, 무슨 전체 예산은 이재명표 예산은 막 올려놓고 정말로 정작 국정을 살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은 전부 다 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특활 같은 거 깎아면 이제 경찰들 가서 이제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잠복 근무도 해야 되고 별놈의 일이 다 있을 텐데, 또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계속 해왔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했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다 그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차라리 다른 걸 가지고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은 이 지금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갖다, 국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한마디로 해서 저거 해본다 하면 결국 피해는 누가 갑니까? 강도, 강간, 살인, 이 강력 범죄가 날뛰는 그런 상황, 마약까지 할 것 없이, 보이스 피싱까지 할 것 없이, 이런 것, 사회가 막, 정말로, 나쁜 놈들로 막 들끓고 그럴 때 그런 걸 갖다가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민생 치안이고, 그 죄를 다스리는 게 또 이제 검사고, 또 판결하는 것도 판사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가야 법 질서가 유지가 되고 나쁜 놈들이 사회에서 기생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비를 갖다 싹 다 한 푼도 못 주겠다. 그러면 자기들 예를 들어 야당에서 잡았던 그 정부에서는 그런 돈 안 줬습니까? 이쪽에 국민의힘에서 전부 방해해갖고 한 푼도 안 줬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지간하면 이쯤 되면 지금 난리가 나도 2번, 3번, 10번 났고, 광화문에 촛불이 지금 100만 아니라 500만, 1000만이 지금 불이 홀을 타고 있을 텐데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다 압니다. 이건 너무 지나치다. 협조할 거 협조하고 발목 잡을 거 잡고 또 나눠 먹고 있으면 나눠 먹고 이렇게 해서 하나 주면 하나 받고 이게 정치지. 이렇게 꽉 틀어막고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언제 넣을 것 같습니까? 조국이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좀 정치가 정치다워야 하고 정치인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제발 좀 정치하신 양반들 좀 마음 좀 비우고 하세요. 예? 한동훈 대표 스님이 말씀했던 대로 과연 때는 이때다. 이때가 아니면 내가 권력을 정말로 맛볼 수가 없다.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광석화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한번 아차 하는 순간에 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끄집어내서 전국을 한번 변화를 시켜보려고 했건만 그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다 보니까 실패가 아니죠. 애초에 어설프게 아니 계엄을 하면서 무장 군인들한테 실탄과 탄약을 지급하지 마라. 이런 계엄이 있냐고요. 군대를 동원할 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설퍼서 그랬다기보다는 이것은 계엄이라기보다는 야당의 폭주가 너무 입법 폭주가 심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했다 한 게 맞아요. 세 살 먹은 애기한테 물어봐도 맞아. 비상계엄을 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당연히 군대가 동원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군대로 이제 이양이 되니까 계엄사령부로. 그러면 그 군인들이 이제 어떤 정치인들 삼부 요인 정치인 할 것 없이 어떤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 싹 갖다가 체포하고 구금하고 이러려면 전부 실탄 만약의 경우에 저거면 이제 실탄을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실탄이 없는 거예요. 그 총은 있으나 마나요. 실탄과 탄약이 없는데 총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계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도 보면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 한 번은 나도 계엄으로 상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대통령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보관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굳이 좋게 이 얘기를 하자고 보면 그것도 하려면 제대로 해갖고 성공을 하든지 안 하려면 처음부터 말든지 해야지. 대통령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설사 좀 서운한 점이 있고 대통령하고 어떤 그런 독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 과연 너무 좋잖아요. 위기가 왔으니까 자 나도 내 치울 거를 한번 치워다. 탄핵에 동참하겠다. 8표나 던져갖고 결판을 내겠다. 대통령이 딱 이거 해주시오 앞으로. 그걸 해주면 내가 앞장서갖고 이 위기를 극복을 하게 내가 만들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딜이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살고 당도 살고 한동훈 대표도 위신도 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쪽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때는 기다렸다. 아이고 실수하게 되었다. 이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밖에는 없다. 대통령 직무 배제 그리고 임기를 포함해서 나한테 다 우리 당에다 넘겨줬다. 얼씨구나 잘 됐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둑도 빠릅니다. 선생님 볼 때는 이건 아니에요.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참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배려. 정치도 배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스님이 볼 때는 이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봐요. 현대고 나왔어. 서울대 법대 나왔어. 95년도에 의뢰년이에요. 의뢰년. 배우는 개수예요.
계수대운에 을해년에 전부 수목이잖아요. 이 사주가 수목이 용신이에요. 수는 용신이고 금은 희신이고 목은 약신이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수가 용신이요. 목은 약신이고 용신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 금은 희신이고 금수 목운에 발복은 사주요. 뭐 설명을 하도 많이 해놔서 내가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결국은 95년도에 계수대운에 95년이면 지금 2024년이니까 29년 전이잖아요. 50에 23살 때 된 거야. 40패스해도 40. 응? 40패스했다고. 현대고 나왔고 서울대 법대 나왔다. 어느 운에 봐요. 모군이잖아요. 모군에 서울대를 갔어. 현대고 나와서. 그러고 계대운에 가가지고 23살 때 95년도에 계대운에 을해년에 사법고시 패스를 했다니까. 거기다 이제 패스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연수원 3년인가 수료하고 전부 지금 가서 이제 일선에 이제 검사 발령 받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떴잖아요. 개축, 임자, 신해, 경금까지. 응? 아주 뭐 하자 없이 떴습니다. 하자 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 생활하면서 계속 이제 전반에 그 윤석열 대통령 저거면서 뭐 자초도 당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나는 사실 그때 옷을 벗을 줄 알았어요. 근데 끈기가 이제 사람을 살렸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니까 법무부 장관을 발탁을 했잖아요. 장관 됐다. 비대위원장 됐다. 총선에 실패를 했다. 거기서 사실 정치 인생이 끝나야 되는데 다시 또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그럼 뭔가 참 국민들이 또 이 여당에서는 또 한동훈 대표 참신하니까 여기에 그거는 기대도 있었고 또 법무부 장관 때 총알바지를 잘 해줬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서서 그런 식으로 이번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얘기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무슨 그냥 비상기업 실패하자마자 그냥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다. 대통령 물러나라. 당에다가 뭐 임기를 포함한 뭐 모든 것을 갖다 위임을 했다. 이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저건 아니다. 마치 내가 지금 이걸 위해서 이런 때를 기다렸다. 묵묵부다. 단계 논란도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어느 내가 실수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내가 기다렸다. 마치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수 모군의 발보다 답이 딱 떨어졌어요. 자, 스님이 7.23 전당대회 당대표 전당대회를 할 때 이 진중에 을개무가 있잖아요. 을개무 응? 54일 18일 합해서 72일 여기에서 당대표 선거를 한 거예요. 그래 당선이 된다고 스님이 얘기했잖아요. 당선이 되고 나서 100일 안에 이거 72일이니까 한 달 더 줘서 100일 안에 당과 용산이 당정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걸 못했어요. 그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럼 대통령만 책임이 있습니까? 용산만 책임이 있어요. 본인은 책임이 없습니까? 피차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실패를 했어. 그럼 무토로 와버렸다고. 토가 병인데 토로 와 있어요. 그러자 지금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 때문에 실수를 했어.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어. 내 운은 지금 토요. 토가 뭐예요? 탐재계행이요. 명예가 실출되는 운에다가 지금 병자월입니다. 15일까지가 병화요. 화, 토, 안 좋은 운에. 안 좋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당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실수를 한 거, 그걸 빈미로 해서 나의 어떤 속에서 타고 있는 그 꿈을 이루자고 지금 손을 들고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님이 볼 때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대통령의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당대표로서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를 하고 정말 여당이 살아날 수가 있고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동요하지 않게끔 하려면 당대표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라리 대통령한테 이런 기회가 더 딜을 해가지고 나도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서운함이 있었다면은 나도 확실하게 좀 다짐을 받고 이 기회에 대신 내가 당대표로서 대통령을 위해서 여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나섰더라면 정말로 이제 하나가 당정이 하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실수하자마자 그냥 방귀 딱 들어불고 그냥 물러나시오. 뒷방 늙은이 되시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하겠어. 저기 한덕수 총리하고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대통령 뒤에 계셔. 이게 되겠냐.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지금 땅 따먹기 합니까? 애기들 땅 따먹기. 응?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갖다가 아니 권력을 내가 하겠다 내가 그 뒤에 계세요 내가 할 테니까 앞장서서 이거 있을 수가 있냐고.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한덕수 국무총리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은. 그 대통령이 지금 어디 지금 몸이 불편해갖고 지금 도저히 국정을 살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 저항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끄집어냈는데 너무 어설프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돼갖고 있어. 그래서 너무 어려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까지 나서갖고 대통령을 갖다가 패싱을 시켜버리고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버린다고 하면 이거 과연 옳은 일이냐? 거기까지는 아니다. 한동훈 대표 자중하고 당이 살고 용산이 살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말 이 거대한 여당이 살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국민이 안정을 취하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바로 당대표의 임무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임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질서 있는 조기 퇴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러면 민심이 더 나빠져요. 이럴 때 그러니까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거죠. 이럴 때 한동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원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무리 대통령이 밉고 또 억울함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억울한 감정이 있더라도 이것은 정치입니다. 개인의 사감이 아니에요. 개인 감정으로 서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아기다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정치가 아니에요. 이거 정치입니다.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밀당도 할 수 있고 이게 정치 아니에요. 이 대통령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당대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한동훈이 저게 평상시에 완전히 권력에 그냥 아주 취했구만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냄새가 안 나게끔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이것은 대통령을 패싱하라고 내가 앞장을 서겠다 이건 아니에요. 성공도 못해. 화토가 나쁜데 지금 무토 들어왔어. 내년에 사화 들어와. 불 들어와. 2027이 대선이요. 설사 요즘에 무슨 4년 중임제를 한다 그러는데 그래봐야 여기서 할 거 아니라고. 그 전부 다 화토요. 이거 금하나 지금 51세 넘어갖고 병금 하나 딱 뜬 것 같고 그것도 용신도 아니고 약신도 아니고 희신인데 이것 갖고 대선까지 몰고 가가지고 이 분위기로 몰고 가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라는 그런 자리를 거머쥘 수가 있다. 스님 볼 때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천만의 말씀. 아주 한동훈 대표도 지금 위기가 와요. 이걸 그러니까 스님이 얘기했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실수하자마자 빵 해갖고 그냥 퇴진하시오. 이건 아니에요. 국민들이 볼 때도 이건 아니다. 뭘 저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스님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 난국을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이 여당 국민의힘 당대표 또 국무총리 한독수 두 분들 잘 적어해서 대통령께 또는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부터라도 찾아보십시오. 서로 또 아기다툼하지 마시고 권력에 취하지 마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